버스가 터널 앞에 차들이 쭉 밀려서 정체돼서 막 서 있죠. 서 있는 꽃다운 20대 젊은 여성 넷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에요. 자, 불박차는 목격 차량입니다. 예고편 없이 다 빨리 어느 달리는데. 차와 어느 차의 문제일까요? 그냥 지금은 큰 문제 없어 보여요. 저 큰 차랑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우와! 왜 그래? 가수들이 나온 거야 저게 다. 만일 이 차가 피하다가 휘청하면서 옆에 또 차가 있으니까 다시 중심 잡으려다 야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넘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1차로에 어떤 차가 조그만 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 와, 뻔했어요? 깔렸을 것 같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죠? 됐겠다. 저렇게 큰 25톤 덤프들이 팍 하면은 그럼 밀고 갔죠. 와. 아, 이게 무거우니까 휘청휘청 하나 봐요. 넘어가나 봐요. 그렇죠. 예. 갑자기 핸들 조작을 해버리면 저 차가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니 왜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네? 그냥 갔어요. 사고 났는데. 어머. 그냥 갔다고요? 잡아야 돼 저거. 예. 나중에 찾았어요. 무조건 잡히죠 저건. 왜 그냥 가셨나 했더니 사고 났어요? 예? 사고 난 거 몰라. 깜빡이다 쑥 들어놓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일부러 자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냥 핸드폰 보다가 휴대폰 했나, 그냥 진짜? 이렇게 된 거. 몰랐나 보다, 옆으로 간 걸. 그죠? 졸음운전? 졸음운전. 네, 졸음운전이에요. 아 진짜. 민폐다.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졸음운전도 엄청 위험하죠. 그건 뭐 완전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왜 졸음운전하다가 깜빡하면 한 5분 가고 이러지 막 이럴 때 있다 그러잖아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왜 졸음 쉼터와 휴게소가 몇 킬로마다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항상 그 쉼터에나 휴게소에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이동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네요, 저는요. 예. 졸음운전이 아니고서도 사각지대를 못 보고 들어가다도 사고가 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특히 운행하실 때는 항상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되고요.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미리 켭시다. 그리고 직접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쪽을 확인한 다음에 나갑시다. 큰일 납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거 뭘까요? 졸음운전.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졸음운전. 졸음운전. 네네. 졸음운전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완전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불박차는 집게차, 공차 중량 12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짐도 실어서 한 14톤, 15톤 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가요? 아이고야. 이거 피할 수 있나요? 다시 쭉 잘 가던 차가 아니 졸아서 계속 직진하죠. 여기 인지를 못했어. 이때 내 앞으로 탁 들어오면 하나, 둘, 너무 셋. 아, 튕겨나가네.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해요. 못 피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못 피하죠. 네. 이거 과실 비율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100대 0이죠. 100대 그렇죠. 100대 0이 되죠. 예.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80대 20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어머. 말도 안 되죠. 아니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불박차가 50보다 조금 더 빨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이었어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거래요. 게다가 승용차도 멈추기 힘든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빨리 항소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미적하다 항소 기간을 놓쳤어요. 아이, 방법이 없죠. 보험사는 빨리 마무리하려고. 네, 보험사들은 1심에서 나온 판결이 항소심과도 똑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런 건 항소를 했었어야 되죠. 맞아. 저분은 이거는 그 초등학생이 봐도 알겠다고.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20%를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냥 가만히 말은 하는데 날벼락이죠, 저게. 자, 판결 보여드릴까요? 네. 그리고 항소하는 그 보험사 어딘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적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보험사 이름 어디예요? 보험사 이름? 보험사 어디예요? 제가 가려놨어요. 제가 가려놨어요. 모자이크 했어요. 아니 여기서 피고 차량 아까 튕겨나온 차 졸음운전 차가 주행 과실이 있지만 그런데 그걸 보고서 서행했어야 된다. 어떻게 서행을 해 그때? 보는 순간? 그죠? 3초 만에요? 예, 못 멈추죠. 진짜 해보라고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이 거의 대부분은 타당하죠. 근데 가끔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도 가끔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항소하지 않는 보험사는 이런 경우도 그 보험사 자꾸 많아지면 우리가 나중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십시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고속도로로 가보겠습니다. 나 고속도로 무서워. 계룡산?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가요.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가깝네. 떨려. 너 이렇게 앞차 붙어가면 잘 안 가고 있어요? 된다고. 나 이게 제일 싫어하는 운전이야, 이게. 잘 가고 있어요. 멈춰. 살짝 가볼게요. 제발. 졸음운전, 졸음운전! 저 왜 이래? 졸음운전, 졸음운전! 졸음운전, 졸음운전! 뒤에 차도 졸음운전했나? 예. 너무 빨라서 못 둘다 같이 밟았나 같이 봐. 졸았어요? 이번 사고 허브길이에요, 허브길. 허브길에서 커브를 돌지 못하고 옆으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더니 왜 속도를 안 줄여요? 속도를 안 줄여. 같이 앉아. 허해졌네요. 1차 사고는 졸음운전차 100% 잘못이죠. 네네네. 2차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저거 차간 거리 차간 유지하는 거리 유지. 차도 맞아요. 충분히 앞차의 사고를 감지하고 멈출 수도 있거나 차선을 변경할 수도 있을 속도를 텐데. 줄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도 자. 그대로 갔다가 투표해볼까요? 해봐야죠. 무조건. 과연 뒤에서 들이받은 차의 안전거리 미약으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할까요? 확실히. 나 혼자만. 수근 씨 혼자 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인데? 1차 사고는 앞차가 잘못했지만 뒤에서 차간 거리 유지했으면 전혀 사고와는 상관없었거든요. 본인이 사고를 낸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앞차가 잘못은 있긴 하지만 불박차가 더 잘못은 있다. 불박차 사고에 대해서는. 네. 네네. 고개 쩔레쩔레 보름 씨. 하지만 앞에서 졸음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안 났다면 뒤에 사고도 안 일어났을 것 같아서 저는 앞차가 더 잘못했다고. 어떻게 보면 앞차가 급정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100m라는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네네네.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둘 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제 잘못이 있는데 불박차가 오히려 더 잘못이 저분도 졸음운전한 것처럼 속도를 안 줄이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왜 굳이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동시에 조는 경우가 수가 있나요? 잠잘 시간이었나 보죠? 잘 시간 9시 40분인데. 근데 저는 이 사고의 모든 시발점은 이 앞차라고 생각하기, 나도. 급정거한 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 앞차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점이요? 시발점이요. 왜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보세요? 동생한테? 발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 이게 정답이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법원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두 마리의 토끼가 있습니다. 첫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라. 앞차의 안전거리는 앞차가 언제 멈추더라도 들이받지 말고 뒤에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건데요. 네. 또 앞차는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안 돼요. 이유 없이 급제동하면 뒷차가 골탕 먹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들이받으면 무조건 되고 뒷차 잘못 더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에 고장나 서 있는 차를 못 보고 들이받았을 때는 앞차 40, 뒤차 한 60 정도로 봐요, 낮에. 근데 저 브레이크에서 멈춘 게 아니죠. 전 뭐 브레이크 들어오자마자 바로 멈췄어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뒤차도 잘못했지만 앞차의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질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어느 정도 제가 좀 이상하면은 조금 이렇게 좀 감질해야 되는데 사고 나기 전까지 오히려 차간 거리를 더 좁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예. 앞에 가는 차는 항상 저렇게 이유 없는 급제동 내지 졸음운전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차는 앞차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를 좀 초월하고 싶을 때가 있죠. 초월. 초월. 네. 꿈은 꾸어야 돼요. 맞습니다. 왜? 지금 현재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초월하는 초월. 이게 뭐야? 뛰어넘는? 초월하는 초월. 이게 뭐야? 터널이 있어요? 역시 주제에 맞는 이야기 해주시는 아, 우리나라에 저런 터널이 있군요. 이게 속속박죠. 네. 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에 길게는 35분이 걸렸던 통행 시간이 20분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의 터널에서 차량 3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 8대가 불에 타거나 부서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탱크로리와 하원 화물차, 승용차를 포함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다른 차들이 연기가 가득한 터널에 그대로 들어갔다가 2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도로에도 터널이 있지만 고속도로에 터널이 많죠. 큰 맞아요. 터널들이. 자, 우선 터널 바로 입구입니다. 근데 터널 사고들 많았어요. 맞아. 생각보다 되게 많아. 맞아요. 터널 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차가 터널은 무서워. 차가 슬슬 바뀌는 것 같은데?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아니 이거 상관없잖아. 왜 갑자기 왜 딴짓한데. 급정거했어. 아니, 급정거도 아니야, 그렇게. 급정거도 아니야. 천천히 서행하잖아. 차들이 서행에 비상 느꼈어. 그러네. 터널 안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앞차는 그 앞차가 멈추니까 같이 브레이크 잡았는데 속도도 안 빨랐잖아요. 근데 불박차가 앞차에 들어가겠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붙어 있었다. 네, 이건 안전거리도 필요하고요. 미안하고. 저는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한 200m 전부터는 좀 비상등 켜는 릴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가는 차가 한 80으로 줄이면서 100에서 좀 속도를 줄이면서 그러면 저런 상황이 되더라도 앞에 밀려 있더라도 여유 있게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터널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터널 내 서행 중 돼 있네요. 이런 경우 써 있는 경우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50km네요.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봐야 되죠. 네. 감속하로 돼 있으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빠르다. 네. 들어가는데 저 안에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뭐야 이거? 50이라고 써 있잖아요. 왜 뭐야 이거? 아, 사고 크게 났을 것 같아. 네, 뒷차가 또 꿍. 그러니까 터널 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터널 들어갈 때 들어가 보니까 이때 늦었죠. 미리 감속했으면 이미 괜찮은데. 아이고. 어떻게 했어야 되나? 저럴 때는. 들어갈 때 속도를 줄였어야죠. 이미요? 이미? 그럼요. 예. 그 속도를 줄였으면 좀 나았을까요? 아니 속도를 줄였으면은 들어가면 속도를 줄였으면 절대 안 나지. 네. 아, 그럼 이제 수습할 수가 있으니까. 터널 안에 그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대롱 같은 게 이렇게 봐야 보이듯이 터널 안도 바깥에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터널 들어가기 전하고 터널 안에서만 조심하고 나와서도. 나와서도 네. 왜? 어떤? 갑자기 환해지니까 네.
눈이 잠깐 안 보이더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밝아지면서. 아 진짜 밝아. 그럴 때도 있어요. 밝아지면서. 아 진짜 밝아. 이거 처음이에요. 그 천국이야 천국. 광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떠보겠습니다. 떠보겠습니다. 와우. 순간. 이때 차가 막혀. 왜 브레이크 됐었는데 저 뒷차가. 저 차가 저렇게까지 부스러지는구나. 이렇게 사고 많이. 왜? 극장에서 밖에 탁 나오면 좀 눈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극장 들어갈 때도 잘 안 보이고 극장에서 나와서도 좀 그렇듯이 터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터널 안에서 차가 잘 빠지더라도 터널 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터널 나간 다음에 또 차가 저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조심해야 되고 터널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고 터널 나와서도 맞습니다.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와 이거 아까 우리 미선 씨 말씀하실 때 터널 안보다는 바깥이 훤하고요. 요 대롱으로 보면은 이 대롱까지는 보이지만 대롱 바깥은 어떤지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봐도 눈부신데. 여기를 빨리 나간다는 자체가 그죠? 그래 여기서 겁이 속도를 안 나나. 항상 줄여줘야 되는데. 저거 또 안전 막 그런. 자, 밖이 이렇게 허열까요? 앞이 안 보여. 눈에 이렇게 보일까요? 이거 순간이 이렇게. 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아이고야 이건 엄청 큰 사고다. 아이고야 이건 엄청 큰 사고다. 나가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였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겠죠. 터널 나가 보니까 차들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근데 앞차 너무 많이 큰일 났을 것 같아. 날벼락.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무방비 상태 아니야. 여러 대를 그냥. 아무 대응도 못 하신 건데 지금. 지금까지 보신 터널 사고는 차가 좀 망가지고 어디 좀 다치거나 아이고, 그 정도였죠.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왠지 뭔가 나올 것 JTBC 뉴스입니다. JTBC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네, 뉴스. 그건 안 돼. 그거 안 돼. 봉평터널 버스 추돌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 4명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눈물의 발인이래. 나 이거 본 것 같아. 이거 되게 이거 꽃다운 기억난다. 나이에 참변을 당한 21살 단짝 친구들의 마지막 길을 유족과 친구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진짜 황당한 사고였었는데요. 이 사고의 영상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지 말아야 했어요. 이 장면 우리 너 다 알고 있잖아. 버스 졸음내라.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됐어.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중간에 차가 찌그러졌는데? 예. 저 버스가 터널 앞에 차들이 쭉 밀려서 정체돼서 막 서 있죠. 서 있는 이 사고로 저승용차 타고 있던 꽃다운 20대 젊은 여성 넷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지 말아야 했어요. 이건 진짜 황망한 사고죠. 사고의 원인은 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 승용차 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 계속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저 순간에 도망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죠. 뒤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뒤통수를 앞을 그냥 보는데 갑자기 그냥 치고 날벼락이죠. 순간. 예. 혹시 이런 영상 보면은 더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더 겁이 많이 나고 참 너무 꽃다운 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랑 둘이서 좀 이렇게 장거리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겁이 나서 못 가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더 또 좀 황당한 게 잘못 하나도 없는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버스 기사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의 처벌은 몇 년일까요? 생각보다 형량이 길지 않을 것 같아요. 법적으로 정해지는 최고치가 얼마일까요? 한 12년 정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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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요? 5년이요? 5년밖에 안 돼요. 예. 터널 입구에는 차들이 정체될 수 있고요.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고 난 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조심하고 한 200m 앞에서는 전부 다 비상등 켜고 천천히 오고 있었으면 그러면 설령 졸음운전했다 톡 치는 그 정도로 끝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졸음운전 계속 오다가 서 있는 차를 들이받으니까 저렇게 대형 사고로 터진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저도 진짜 터널 앞이나 어디든 정체에 있으면 항상 계속 무섭더라고요. 진짜 터널은 그야말로 블랙홀이에요. 어디로 빨려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네요. 미리 조심하십시오. 네. 출근 시간이 좀 이른 분들이 있잖아요.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면 아침에 살포시 좀 졸릴 수도 있어요. 네, 살포시. 졸음운전이구나. 아침에 졸음운전을? 네, 오늘 졸음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모두 운전을 하다 졸았거나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자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깜빡깜빡 졸아요. 요새 좀 따뜻해지니까. 충곤증의 계절이에요 이제. 봄이라 잠이 많아졌어. 고속도로 졸음 쉼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맞아. 예전에 비해서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죠?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졸리시면 잠깐이라도 돼서 조금이라도 주무셨으면 좋겠어. 맞아요. 지금 고속도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설마 고속도로에서 존다고? 고속도로 사고는 싫어. 고속도로 터널입니다. 삼남매가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대요. 네. 그 손자 손녀들이 3일 동안 장례식지를 준비를 다 해서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네,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장례식장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터널이에요. 그래 여기는 안 졸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졸았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차가 졸음인가? 멈춰요, 멈춰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조심 조심. 뒤에서 박았구나. D가 졸음운전이에요. 큰데? 큰 차야. 트럭이야. 어떻게? 속도를 전혀 안 줄이고 그냥 세게 해서 받으니까. 너무 위험해. 저거 봐. 경찰 또. 예. 어우 소름 돋아. 트럭, 큰 트럭이었잖아요. 네. 깜빡 졸았대요. 예. 너무 위험해. 근데 졸음운전은 계속 졸지는 않죠. 그냥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는 것과 앞을 안 보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고속도로 100m는 몇 초 걸릴까요? 시속 100km 달릴 때. 10초. 10초. 8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6초, 5에서 6초? 자, 시속 100km 달릴 때 몇 미터? 1초에 28m를 갑니다. 그러면 100m 가는데 몇 초 걸리겠어요? 5초, 4초, 5초. 4초가 채 안 걸리는 거죠. 예. 달리는 중에 잠깐 그게 3, 4초만 되면은 4초 만에 시속 100일 때 112m를 갑니다. 와. 예. 그게 3점 몇 초 만에 100m 때는 그냥이죠. 저도 이 사고로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새벽 3시, 4시 사이에 화물차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매니저 형이 졸음운전이다 해서 그냥 빨리 지나치자 해서 지나치는데 이게 이쪽으로 왔을 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조수석이 완전 다 날아갔죠. 상상도 하기 싫다. 왜 그러세요? 이 영상
큰 사고인가 봐. 이 영상 아버님은 70대, 어머님은 이제 69세. 큰 조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평소부터 큰 조카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큰 조카 좀 몸이 좀 어떤가, 우리 좀 다녀올까? 그러고 내려가시던 중이었어요. 고속도로로. 그런데 차에 이상이 생겨서 1, 2, 3차로 중에 2차로에 차가 멈췄습니다. 아이고. 차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떡해.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가야 돼? 긴급구조대에다가 연락도 했고요. 근데 차들이 계속 와요. 다 손질해야 되는데 아니 나가면 안 돼. 뒤에서 손질해 차 이름 모르게 해야지. 그치. 막는다니까 그러다가. 큰 차 와, 어떡해. 트럭이 와. 트럭. 내리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게 해야 돼 너희가. 그래서 안 돼.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잘 안 보인다고. 모르면 보이. 차가 아이고 까맣고 그렇게 있고. 아, 저 수신호를 하시는데 저 서 계실 때 저 안 보면. 왜 안 비켜? 왜 안 비켜? 진짜. 심장 졸려. 왜 못 봤지? 남편분은 피하셨는데요. 차에 타고 계시던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떡해. 너무 허망하다, 진짜. 빨리 차에서 내려서 탈출해야 되는데 아내분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게 잘 빨리 못 움직이세요. 근데 뒤에서 차들이 계속 와요. 그렇다고 남편이 여보 당신 여기서 나 혼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수신호를 할게 그러는데 이 슬픈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 자녀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아침에 저희 남동생 와이프 올케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면서 아버님이 전화가 왔는데 사고 난 것 같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울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이제 앰뷸런스에 엄마를 이제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엄마가 좋은 것 같다. 그때 당시 큰 조카가 좀 아파가지고 그냥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주말에 공주에 이렇게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 달리고 계셨는데 차가 갑자기 이상하게 늦어지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리니까 아버지도 당황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차들 2차 피해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 112는 올 때까지만 이제 하시려고 내려가셨는데 아버지가 이거 소심하시고 나서 12초 만에 사고가 났다고. 어떡해. 야, 이걸 못 볼 수가 없잖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못 보지? 뒷부분은 뒤에 짐이 안 보일 정도로 찌그러진 상태고. 엄마 앉아 계신 앞좌석에 핸들하고는 거의 다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이제 여기가 거의 다 흘러내릴 정도로 다치셨다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꺾이셨다 하시더라고요. 심정지가 오는 상태에서 이송을 하고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이렇게 맥박이 약간 뛰었던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송 중에. 네. 머리를 다치셨구나. 처참했죠. 너무. 엄마가 또 겁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얼마나 놀라셨을까. 장례 치를 때 그분이 이렇게 손에 붕대 감고 오셨더라고요. 자기 차도 부셔졌는데 한 1억 정도 나오고 양쪽 다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어차피 서로 다 피해자인 것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근데 이 얘기를 장례식장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 피해자지? 아니, 제정신이 아닌데?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요새 자기는 뭐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도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온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정확한 톤이 없어요. 뭐 형사합의라든지 이런 얘기도 했을 텐데 그것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약간만 속도만 줄였어도 그리고 앞에만 봤어도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버지가 이렇게 피하시고까지도 그 사람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위험했어. 엄마랑 차를 부딪히는 순간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 많이 좋으셨죠? 항상 어디 다니실 때마다 꼭 같이 다니시고. 엄마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너가 빠른 게 안 날 거다. 그러셨거든요. 네. 온다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싸만도 그렇게 있고. 아버지는 거의 지금도 이제 그쪽 얘기만 하셔도 계속 오시고 식사도 지금 잘 못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한탄스럽다고.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도 계속 우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자책하시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계속 부딪히고 계시더라고요. 아우. 나도 간다. 나도 엄마 따라가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를 제일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 잘 건사할게.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뒤에서 수신호를 할게 그러는데 아내분은 온다니까 그러다가 차는 보이지만 당신은 잘 안 보인다고 모르면 뭐 차가 아이고 싸만도 그렇게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다가 아우, 안타깝네요. 마음이 너무 아파.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책하실 것 같으니까 이 따님이나 주변의 가족들이 또 아버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보상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잠깐의 부주의로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떠나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마음은 무슨 뭐 보상을 지금 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와 저는 막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왜 아버님이 머리를 막 상에 받고 하셨는지 너무 이해가 가고. 바로 옆에서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사고 현장. 저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인지 아니면 잠깐 앞을 못 봤는지 그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졸음운전 같은데? 브레이크도 안 밟았어 아예. 졸음운전 진짜. 그러나 앞을 잘 봤으면은 피해갈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다른 차들은 그래도 피해 가잖아요. 요 큰 차도 피해 가고요. 요 차도 피해 가고요. 이 차도 바로 네. 다시 다른 길. 자, 다른 차들은 피해 가는데 저 차는 왜 못 피해 갔느냐. 그게 포인트죠. 그럼요. 네. 저 뒤에서 오던 트럭 운전자가 앞만 잘 봤으면 그럼 피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앞을 제대로 안 봤거나 네. 살짝 졸았거나. 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가장 좋은 대처예요? 탈출을 빨리 해야 돼요. 차는 그냥 두고요. 차에 있으면 차도 잃고 사람도 잃을 수 있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구나. 저런 경우에는 일단 비상등 켜놓고요. 밤에는 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불꽃 신호를. 근데 낮에는 그거 해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낮에는 갓길 뒤쪽으로 가갖고 좀 한 뭐 몇십 미터 뒤로 가서 빨간 옷 같은 걸 잘 보이는 거 좀 흔들어 준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112, 129 신고를 하고 1588에 2504 신고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탈출해야 돼요. 차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갓길로. 순간적으로 잠깐 졸음운전 때문에 한 가족에게 영원한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